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의 신선입니다. 제갈 공명의 교련 신수, 오늘은 그 6번째 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산, 집착, 그리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게 나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저 사람은 얼마나 가져갔을까? 그때 교련신수 6편은 해악과 풍자를 섞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반산, 편요 반산, 직산적 삼척장 한차기척반, 아동박수소 불호배간간 염염. 이 한 편은 지나친 계산이 어떻게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아주 재치 있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굳이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 반산. 계산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도 여기서 불교는 가르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 경고했음에도라는 뜻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말해준 것입니다. 거기까지 따지지 마라. 그건 계산한다고 나아지는 일이 아니다. 그냥 흘려보내라.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편요반산. 그런데도 굳이 기어코 끝까지 계산하려 든다. 편요는 굳이 꼭 어떻게든이라는 억지스러운 고집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계산, 굳이 안 해도 되는 셈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반산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비교하는 마음, 내가 더 손해보진 않았는지 따지는 마음, 남보다 덜 가진 것 같아 불편해하는 마음,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반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은 우리 안의 고집을 그대로 비춥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결국 나는 또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괜히 계산하느라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세 자나 될 줄 알았는데 겨우 2자 반? 다음 장면은 한 편의 짧은 만화처럼 펼쳐집니다. 직산적 삼척장 한차기척반. 곧장 계산해 보았더니 세 자구십 cm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론 2자 반 75cm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산, 곧장, 바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치밀하게 따져보고 머리를 굴리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구석구석을 재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명 세 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재보니 2척 반, 2자 반밖에 안 됩니다. 같은 노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하게 계산하고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체감 손해는 더 커집니다. 내가 세 자는 가져야 한다는 기대, 이 정도면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욕심, 이 사람은 나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 그러나 현실은 내 머릿속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중으로 상합니다. 현실이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한번 상하고 그 현실을 끝까지 계산해 보다가 내가 손해봤다는 결론을 내리며 또 한 번 상합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재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인데 괜히 끝까지 따져보느라 스스로 상처를 키운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눈을 흰자 위로 굴린다. 다음 구절은 이 어설픈 계산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그립니다. 아동박수소.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는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아도 이 모습은 웃깁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괜히 따지다가 결국 손해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 어른, 왜 저렇게까지 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저러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불호백안간. 어른들은 흰 눈으로 바라보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본다. 백안은 흰자위가 드러나도록 눈을 굴리는 모습, 즉 냉소와 무시, 한심함이 섞인 시선을 말합니다. 오래 살아본 어른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셈과 계산에 매달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는 조금의 연민과 함께 상당한 피로감이 섞여 있습니다. 저것도 병이지. 저렇게까지 따져서 뭐가 남는다고. 아이들의 웃음과 어른들의 배간이 한 장면 안에 함께 등장합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눈에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을까? 결국 남는 것은 지긋지긋한 피로감뿐. 마지막 두 글자가 이 모든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여념. 지겹고 피곤하고 진절머리가 난다. 이 피로감은 구경하는 사람들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에 매달리던 그 사람 자신도 언젠가는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지? 왜 다 계산해봐도 남는 건 불편한 감정뿐이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피로는 원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늘어진 계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냥 넘겼다면 하루 만에 잊혔을 일, 계산하지 않았다면 상처로 남지 않았을 일, 따지지 않았다면 인연이 깨지지 않았을 관계를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 때문에 엉키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 여념에는 인생의 차조와 풍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너무 따지는 사람의 끝은 결국 스스로도 지쳐버리는 자리다. 계산을 줄이는 만큼 인생은 넓어진다. 이제 이 문장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일 자체인가요? 아니면 내 머릿속의 계산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나치게 계산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었나? 내가 손해본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진 관계는 없습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끝까지 계산하느라 지친 적은 없는가? 프로젝트, 돈, 명예, 인정, 역할 분담? 계산기를 내려놓았더라면 훨씬 가벼웠을 일은 무엇인가? 교련신수 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계산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넓은 인생을 산다. 손익계산을 줄이는 만큼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는 만큼 사람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손해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크게 남는다. 교련신수 6편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친 계산은 결국 웃음거리가 된다. 손해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부르고 사람의 품격마저 갉아먹는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따지고 굳이 재보지 않아도 될 것을 재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좁히는 태도. 반대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을 멈출 줄 아는 사람,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사람, 정확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고 명성이 쌓이고 진짜 이득이 모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끝까지 계산하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계산을 멈추는 사람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신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